어제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하며 트럼프 당선인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곧 회동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집권 2기, 요직은 충성파와 측근으로 채워질 것이란 전망 속에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국경 강화를 강조하며 불법 체류자에 대한 대규모 추방을 예고했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오늘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제 LA 일대에 발생한 산불이 강한 바람과 함께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이 확산 중이며 벤츄라 카운티 산불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커졌습니다. 마운틴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오늘 오후 발표 결과 19,600에이커를 태우고 이 일대의 주택과 건물, 사업체 등 3,500채가량의 건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민 만여 명에게 대피령을 내린 가운데 800여 명의 소방 인력과 헬기를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0%로 산불은 118번 프리웨이를 넘어 카마릴로 남쪽과 산타폴라 북쪽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산불은 어제 오전 9시 30분쯤 7,900블락 발콤 캐년과 브래들리 로드에서 발생해 25에이커를 태우며 시작됐지만 산타애나 강풍을 타고 불길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화재는 현재도 빠르게 확산 중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산불이라며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주 정부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LA 카운티 해안 말리부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49에이커를 태우고 건물 2채가 전소됐습니다. 두 화재 모두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기상청은 산타애나 강풍이 때로는 돌풍을 일으켜 바람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에 응하면서 곧 백악관에서 회동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대선 토론 뒤 불거진 고령 논란.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고 부통령의 선거운동을 멀리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진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선 미국의 선거 시스템에 의문을 갖지 말아야 한다며 이기든 지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평화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습니다. And I assured him that I'd direct my entire administration to work with his team to ensure a peaceful and orderly transition. That's what the American people deserve.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선거에서 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언급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영감을 주는 선거운동을 했다고 격려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힘든 시기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이룬 성과를 잊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ve changed America for the better. Now we have 74 days to finish the term, our term. Let's make every day count. 이런 가운데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의 초대에 응하기로 하면서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 조만간 두 사람의 백악관 회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전 자리를 넘겨준 트럼프 당선인에게 내년 1월 20일 다시 그 자리를 돌려주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2기 요직은 충성파와 측근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당선을 도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도 내각에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세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장관으론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의 특사라고 부르는 리처드 그레넬 전 독일 대사가 거론됩니다. 트럼프의 소신대로 미국 우선주의를 유럽에 밀어붙였던 인사입니다. Under President Trump, we put American interests first.
There were no new wars. Old wars ended. 1기 때 4명의 국가안보보좌관 중 유일하게 트럼프와 불화를 겪지 않았던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국무장관 후보입니다. The South Koreans are up to 2.5% of GDP in defense. Those numbers need to go to 3% or 3.5% so we can burden share with our allies. 국방장관은 시민들 무질서에 폭동 진압법 발동을 주장했던 톰 코튼 상원의원, 이라크에 파병됐던 젤딘 전 하원 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1기 정부 때 반이민 정책을 설계했던 트럼프의 복심, 스티븐 밀러는 법무장관 등에 거론됩니다.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했던 인사입니다. The reality is the president is a political genius who took down the entire media complex with its 90% negative coverage. 가장 주목받는 사람은 선거운동에 앞장서온 테슬라 최고 경영자 머스크입니다. He's a special guy, he's a super genius. We have to protect our geniuses. 머스크는 연방정부 비용과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정부 효율성위원회의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선 작업은 트럼프의 장남으로 마쿠 실세인 트럼프 주니어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BS 뉴스 임세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으로 벤스 부통령 당선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위재천 기자가 벤스 부통령의 삶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40살의 JD 벤스 상원 의원은 미국 역대 세 번째로 젊은 부통령이 됩니다. Well, Mr. President, I appreciate you allowing me to join you on this incredible journey. I thank you for the trust that you placed in me. And I think that we just witnessed the greatest political comeback in the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약물 중독인 어머니, 가정폭력과 고등학교 중퇴 위기 등 오하이오주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벤스는 군에 입대해 모은 돈으로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와 금융가로 활약합니다. 이런 자신의 성장기를 담은 회고록 힐빌리의 노래가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게 됩니다. Everyone wants to know whether JD's going to run for office. Never say never, but it's just not something that I think about doing right now. 한때 트럼프를 미국의 히틀러라며 비난하던 벤스는 정계 진출 뒤엔 열렬한 트럼프 옹호자로 변신해 직접 트럼프를 찾아가 과거 발언을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의 금수저 이미지를 지울 카드로 부통령에 지명됐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트럼프의 정치 이념을 물려받을 후계자가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보입니다. I hope that he brings the jobs over from overseas to here, shut the borders down, and Americans thrive. 중국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 벤스 부통령 당선인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 무역 정책을 관철하는 데도 앞장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위재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최우선순위 과제의 하나로 국경 강화를 꼽으며 불법 체류자의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M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명히 국경을 튼튼하고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며 동시에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당신을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합법적인 이민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체류자 추방이라는 공약 이행 시 이에 대한 비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추방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멕시코와 인접한 남부 국경 지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전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국경 경비에 미칠 악영향을 논의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아직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국경을 넘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당국은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NBC 방송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취임 첫날부터 남부 국경을 폐쇄하고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초강경 이민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부각해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기 전을 마지막 기회로 보고 국경을 넘으려는 이민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소식에
성소수자들의 상담 전화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 지원단체 무지개 청년 프로젝트는 이달 들어 6일간 총 4천여 통에 육박하는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단체는 월 평균 3,700여 통의 상담 전화를 받는데 이미 이를 상회한 것입니다. 무지개 청년 프로젝트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 가능성에 대비했지만 성소수자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일 밤 밀려드는 전화에 이 단체가 생긴 이후 처음으로 상담이 보류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담사에 따르면 성소수자가 느끼는 불안감은 누군가의 표적이 되거나 신체적 해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트럼프 당선인 연설 후 학교 친구들로부터 위협적인 말을 들었다는 내용 등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는 트레버 프로젝트도 대선일 전날부터 이틀간 접수된 전화나 문자 상담 건수가 평소보다 12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캠페인 기간 성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 제한을 강화하는 등 성소수자의 적대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으로 주 정책이 위협을 받을 것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 주의 진보적인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12월 주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향후 연방정부에 맞서 주 정책과 관련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법무장관실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주의회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들어서면 기후변화와 낙태권, 이민 관련 주 정책들이 공화당의 새로운 연방정부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에서 소중히 여기는 자유가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캘리포니아 주는 이미 이와 같은 도전에 직면한 경험이 있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헌법을 지키고 법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주들과 연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낙태권 보호를 위해 다른 주 여성들이 캘리포니아로 와서 낙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35년까지 주 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나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모든 차량의 친환경차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민자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에게 주 예산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P통신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캘리포니아 주는 트럼프 대통령 저항의 중심지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 이민자와 노숙자, 복잡한 규제 문제 등을 이유로 캘리포니아를 끊임없이 비난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에서 흉기를 휘두른 범죄가 지난 화요일 3차례 발생했습니다. KBTV 김현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화요일 3시 20분경 렉싱턴 애비뉴와 이스트 51번가의 지하철 6호선에서 52살 남성이 19살 크리사나 체인버스와 객실 좌석을 두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싸움 도중 체인버스는 극도로 흥분해 남성의 귀 근처를 난도질했으며 곧바로 응급처치가 이뤄졌습니다. 체인버스는 도주하지 않았으며 할렘 125번가역에서 체포돼 폭행과 범죄 무기 소지로 기소됐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몇 시간 후 밤 11시경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의 125번가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베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는 현재 안정을 되찾았으며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한 남성이 브롱스 지하철역에서 팔메토 스테이트 아머리 TA-15 소총을 소지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20세 아브라함 소사로 밝혀졌으며 출입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킹스브리지 로드 B와 D 기차역의 터널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그를 제지하는 경찰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싸움을 하는 도중 소사의 가방에서 총이 떨어졌으며 결국 그는 총 25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결정에 다우지수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또 내렸습니다. 이번엔 0.25%포인트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대선 이후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0.5%포인트, 일명 빅컷을 단행한 이후 다시 한번 인하한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의 기준금리 차이는 다시 최대 1.5%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최근 지표들이 미국 경제가 견고하게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위험 요인들이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게 금리 인하 이유입니다. We continue to be confident that with an appropriate recalibration of our policy stance, strength in the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can be maintained, with inflation moving sustainably down to 2%.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는 선거가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측도 예측도 가정도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정책이나 법률은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나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장 초반부터 트럼프 랠리를 이어가던 미 주식시장은 금리 인하 결정 직후 다우지수가 한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금리와 달러 가치는 기준금리 발표 이후 하락했습니다. 금리는 다음 달 한 번 더 인하될 거라는 게 시장의 예상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집권 후인 내년부터는 그 속도를 늦출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오늘 LA 한인회관에서 로버트한 LA 한인회 이사가 37대 한인회장으로 공식 당선됐습니다. LA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로버트 한 이사가 LA 한인회장 출마 서류 배부 기간 동안 단독으로 수령했으며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약 1시간 동안 검토한 결과 아무런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자가 1인인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에 따라 무투표 당선 확정 및 다음 날인 11월 7일 오전 10시에 오늘 로버트 한 제37대 LA 한인회장 당선자에게 당선증 교부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김용호 선거관리위원장은 37대 LA 한인회장으로 당선된 로버트 한 신임 회장에게 당선증을 교부하며 한인과 한인 사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버트 한 37대 신임 LA 한인회장은 한인사회 정치력 신장과 1세와 2세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LA 한인회가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2세들이 이제는 할 일이고요. 특히 우리 후세를 위해서 우리 1세들이 이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했고 이제는 우리 타임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 우리가 그 다음 스텝을 가고 한인 사회로서 모든 힘을 합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로버트 한 신임 회장은 현재 LA 한인회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한인 2세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한인 사회에 더욱 접목시켜 LA 지역 한인들을 대변하는 단체로 한인회의 근본적인 역할을 새로운 이사들과 함께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제공하는 클레버케어가 오늘 LA 한인타운에서 회원 감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진행된 오늘 행사에선 100여 명의 클레버케어 회원이 참석해 2025년 새로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클레버케어 직원들과의 1대1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건강 프로그램 정보 등을 들었습니다. Our job is want to make sure they know what's coming, what will be the update for 2025 in terms of benefit. If they have any questions, we are here to answer their questions, and also just kind of keep them up to date for what that means to be CleverCare's member. 클레버케어는 가입자들의 웰니스를 강조하고 동서양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하며 회원들의 건강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도 낙태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주민 발의안으로 표결돼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소식을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로 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에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에 대한 평등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족,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임신, 임신 결과, 성 전환 등 생식권 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현재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뉴욕주는 이번 헌법 수정안에 낙태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낙태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낙태권 주 헌법 명기안은 10개 주에서 3곳에서만 부결되고 7개 주에서 통과됐습니다. 들은 또 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먼저 뉴욕시 청소국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에 쓰레기 봉투를 방치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안, 뉴욕시 재정 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뉴욕시 의회가 뉴욕시경, 시소방국, 교종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해 조례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시장, 일반 시민 등의 추가 통지를 제공하도록 하는 수정안, 시 소유 시설의 유지 보수 필요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시설의 필요성을 자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모두 통과됐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